안녕하십니까. 썬백쇼 MC 김형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십시일강이라는 메타버스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반짝반짝 주얼리정입니다. 예, 메타버스를 타고 열심히 달리고 싶은 나비장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비장님은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이름인가요? 제 아이디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아바타를 만들어요. 거기 그 아바타의 이름 중에 나비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비장. 왠지 독립운동가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우리 펄펄님은 앞으로 펄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닉네임이고, 일반적으로 뭐 카톡을 비롯해서 밴드, 그 아바타 이름 그런 것들을 다 펄펄로 쓰고 있어요. 펄펄이란 뜻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펄펄 잘 날아다닌다라는 사람도 있고 펄펄 끓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뭐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네, 지금 보니까 스토리테이너 펄펄 나기권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스토리테이너? 예, 스토리테이너.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 하기 전에 전자책을 강의하고 전자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50권을 썼는데. 50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해설을 했어요. 해설? 예, 어디에서 했냐면은 여기 남산 낙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그 다음에 경복궁, 그 다음에 또 겸재정선 미술관, 또 한 가지는 저쪽 전쟁기념관, 경기도 미술관.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그 결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해설사의 임무는 어떤 것이냐면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러인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면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얘기하면은 관객들이 다 도망갑니다. 듣다가 5분 있다가 다 흩어져요. 재밌게 만들어야 해요. 엔터테이너가 돼야 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러하고 엔터테이너를 합성해가지고 스토리테이너라고 얘기를 붙였고, 그거를 책으로 썼습니다. 또. 예. 아니, 화학을 공부하시고 섬유화학 그다음에 섬유고분자를 공부하셨는데 전혀 이 전공과는 틀린 길을 가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저는 이제 공돌이였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변신을 해야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을 만났었고, 그 책을 쓰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쓰면 해서 사실은 시작한 지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이런 문화관광 예술 쪽에 이런 글을 쓰다가 그래서 이제 종이책으로 이제 낼까 싶어서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전자책으로 내라는 추천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같이 오신 그 나비장님께서도 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었나요? 궁금합니다. 사실 과거는 별로 중요하진 지나간 않- 얘기이기 때문에 묻어야 중요하진 되는데 않더라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과거에도 글이나 책 그런 부류의 일들을 해왔고요. 23년 한 5개월 정도 하고 이막으로 저도 건너뛰게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찾고 영상도 하고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우연히 전자책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그게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요? 시민청에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느닷없이 오더니 명함을 내놓고 글을 한 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 달래는데 돈 달래는 것도 아니니까 글을 줬죠.
그게 이제 이 펄펄님과의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된. 길거리에서 만나신 사연이 그렇죠. 있으시네요. 길거리에서 제가 캐스팅이 됐다고. 저는 화면으로 생각합니다. 봐서는 길거리 캐스팅입니다. 예. 사실은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그 스토리텔러 전자책을 뜻이 있네. 쓰려고 하는데 네. 전자책 그 글을 그 양이 부족해가지고 저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민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명함을 건네주다 보니까 무슨 어디 기자단에 속해 있어서 아이고 이게 찬스구나. 그래서 글 하나 주세요 했는데 대부분 글 하나 주세요 하면은 대답은 찰떡같이 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메일로 줘가지고 무사히 마쳤고 사실은 저는 공돌이기 때문에 글 쓰는 실력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 그 책이 50권이 나오게 된 계기도 네.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 우리 두 분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굿 파트너를 이루어서 계속 롱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 두 분이 다 헤어가 화이트해서 네. 같은 컨셉도 좋고요. 예. 무슨 뭐 특별한 뭐 사연이 있나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컨셉은 아니고요. 그 염색 약을 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 돈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컨셉이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전자책은 주로 나비장님께서 쓰시는 건가요?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종이책이나 오프에서 더 많이 활동을 했었고 전자책을 쓰게 된 거는 사실 그날 처음 시작이었어요. 전자책이 뭐야? 알기도 전에 내 글이 전자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자책이 뭔지를 배워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50권 내지는 한 500명 지금까지 한 560명 정도 560명 정도를 만나게 이렇게 됐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전자책을 이제 560명이 발간을 하시게 된 거네요. 예, 공조를 한 것도 있고 개인이 낸 것도 있는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네. 와 전자책의 대가를 만났네 오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자책을 쓴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예. 강의를 하게 된 계기, 지금까지 그 강의를 하는 이유가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자, 전자책의 분량이 예. 어떻게 되나요? 공조를 하면?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약 그 페이지 수는 약 100페이지 전후로 100페이지 전으로 짧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전자책은 일반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PC나 이제 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두꺼우면 그렇죠. 잘 넘어가지 않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100페이지 전후로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주로 판매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걸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나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책 출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들어보면.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퍼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퍼플? 예, 이퍼플이라는 이제 전자책 출판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출판사. 그런데 그게 교보문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페이퍼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예. 다 이제 교보문고하고는 북끝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이퍼플과 같은 그 회사는 교보문고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발행이 되면 바로 교보문고 이북 센터로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슈퍼주니어 어떤 세미나 시니어 분들 네. 중에서도 이제 들어서 자기의 소재가 있다 네.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그 나비장님이나 네. 그 펄펄님 연결해서 네.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인쇄 발간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오늘 모신 이유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AI다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용어들이 나오면서 뭐 메타버스도 일반화된 명사처럼 이제 유행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용수 대표님도 메타버스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메타버스에서 네, 네. 십시일강 아바타로 네. 활동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메타버스 얘기를 들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줌이나 웨이브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가서 들어보면은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를 그 옷을 입는 기업과 메타버스의 옷을 입지 않는 기업의 차이가 분명히 날 거다. 이런 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안 보이는 실체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메타버스 분야에서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실적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하고 계신 네,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좀 그 메타버스와 신인류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은 메타버스 뭐 들어서 다 알고는 있는데 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방구석에서 네,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가 굉장히 추상적인 이렇게 얘기로 많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알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미나나 이제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포럼, 세미나, 무슨 교육을 갔다 오더라도 그게 실체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아카데믹하게만 남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면 내가 한번 참여해가지고 돈을 한번 이렇게 벌어볼까? 그게 바로 제가 그 이번에 책을 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이제 돈을 벌어서 가상 경제, 메타 경제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그 책이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는 메타버스 이렇게 타라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를 집필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원래 성향이 이렇습니다. 강의를 했을 때는 수강생들이 확실히 잡히는 것, 결과물이 있는 것을 강의를 해야겠다. 그렇죠. 아카데믹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한테는, 특히 시니어한테는. 그래서 전자책도 그렇게 강의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참여자들이 전자책을 직접 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작가가 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메타버스 이렇게 타라 했는데 타기는 탔는데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하면은 거기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진짜 팔리면은 그것이 내가 그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한번 자, 그럼 집필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메타버스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시청자들에게, 시니어분들에게 또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황한 설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그 PC에서 직접 여기를 따라서 하면은 진짜 거기에 화면에 올라가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팔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내용은 컴퓨터를 아주 이렇게 엑스퍼트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껐다 켰을 정도의 수준의 수준이라도 이거를 따라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도해식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윤영애 쌤, 아까 나비장이었는데 나비장님. 우리 나비장님은 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얼굴은 뭐 40대처럼 그냥 피부가 팽팽하신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아바타 샘플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셨습니까?
이제 우선 그 아바타가 무엇을 입는지, 걔가 왜 그걸 입는지, 도대체 아바타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이제 알아서 가는 일이 시급했죠. 아까 두 분 진행자께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메타라는 것 자체가 가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무엇인지 잡히지 않아요. 가상세계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배경적인 걸 좀 알아야 되죠. 이게 메타가 뭐고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는 저희 밑에 세대도 그렇지만 처음 만드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다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새롭게 그 안에서 그 아바타를 알아가고 그 아바타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걔가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그 다음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내 손이 몇 번만 거치면 내 작품이 돼서 나오는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부분으로 살아왔거든요. 많은 부분을 큰 전체 속에서 한 역할만 하고 살다가 이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아바타 하나에 내 옷을 입히고 내 신발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올리니까 누군가가 그걸 또 클릭을 해서 이거 사가고 이런 느낌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니어가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미있는 자박자박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번마다 강의할 때마다 혹은 그걸 준비할 때마다 저도 직접 해볼 때마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와 이런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건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극과 극이 통한다고 어쩌면 그 안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간간히 해봅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예.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가요? 자, 메타버스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론적인 거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상호 작용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을 때는 아는데 네. 가상 공간을 어떻게 지금 현실 공간하고 어떻게 그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따라서 하면은 거기가 가상 공간이고 내가 여기 현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바타에다가 옷을 입히고 아바타가 막 뛰어다니네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것이 인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사실은 메타버스 어떤 개념은 동양에서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 얘기를 했죠. 누가 했었냐면은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어떤 얘기였었는데 사실은 그런 세계가 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가상 공간은 실제적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상 공간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가상 공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바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바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바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바타는 분신입니다. 나의 분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를 하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예로 내가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는 또 남자로 태어났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네. 그런데 그 가상 공간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분신, 제2의 캐릭터. 그래서 그거를 부캐라고 하죠. 부캐릭터라고 하죠. 본 캐릭터는 지금 현실에 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이고 부캐릭터, 부캐는 아바타 공간에서 나를 대신할 수 해주는 아바타의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바타의 이름이 펄펄이라고 지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아바타의 그 이름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를 알아야 되는 그 절박한 이유 같은 게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우리 윤 선생님께서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되고 네. 있지만 그 사이에 아바타가 더 많이 이렇게 필요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비대면인 못했을 때, 상태에서 예, 제3의 공간, 가상의 공간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줌이라는 거, 웹엑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연결했죠. 그것도 일종의 가상 공간에서의 그렇죠. 만남인데 그때 당시 졸업, 입학, 회사 뭐 면접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도 가상 다 공간에서 가상 다 공간에서 했어요. 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취업을 한 사람들의 그거를 회장이 거기에 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뭐를 하냐 하면 졸업식도 하고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시니어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뭘 하는 거를 봤었냐면 그 문학의 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브랜드 그 안에 다 초대를 해서 불러서 거기에 모여서 자기 작품도 올리고 낭송도 하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못 가고 자기 캐릭터를 보내는 거죠. 캐릭터를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나 대신한 그러니까 홍길동이의 분신술로 우리 머리카락으로 하듯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이용해서 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내 이름이 써 있고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문학의 밤 낭송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운 내가 가지 않아도 나를 대신 또 변화되고 싶은 나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아주 초미니 옷을 입고 자기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성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아니면 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아주 교태스러운 짓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 춤출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막 네. 예,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많이 아마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지만 나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습니다. 그런 가상 공간에서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이프렌즈 1기부터 5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조금 더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니어들 강의를 하다 보면 재밌어하고 그 속에서 또 이제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리고 제페토에서는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아이템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뽑아요.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액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브랜드에서도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 제페토 같은 것도 아바타에 그 옷을 입힌다든지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도 상당히 올린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성공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 상이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거를 이제 초창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사람은 지금은 제일 많이 그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 월간 한 약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디자인 합니다. 그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제페토에서 하는 거죠. 제페토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페토는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브랜드도 그거를 만들고 있어서 베타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베타 버전 시작을 했어요. 베타 버전을 시작을 해서 거기다 올리고 해서 그것도 이제 상품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브랜드에서도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시니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시니어들은 좀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눈썰미라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색감이랄지 그런 거 디자인이라는 기능이 자기가 디자인 전공을 안 했더라도 이미 몇십 년 동안 봐온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아주 다양한 디자인도 나올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책 표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도 거기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책을 발간한 전자책을 발간한 게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예, 발간을 그건 이제 했는데 종이책입니다. 예, 예. 아 이게 지금 제페토에서 이 예. 아이템을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디자인을 해서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예. 쭉 서술을 한 거잖아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네요. 예,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화는 글씨가 없고 그 화면 하나씩 이렇게 도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걸 따라서 하기만 하면 이 돼요. 책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아, 해주실래요? 그럴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책 내용도 글씨가 없고 대부분 PPT 형태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 이제 PPT 형식이 어떤 거냐면은 적어도 제가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한 내용, 업그레이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아, 이런 정도로 이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야 따라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 마크를 빨갛게 해서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다. 이것만 이제 빨간색만 따라서 가서 하면은 바로 제페토의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제페토 사이트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 매뉴얼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 사용 프로세스고 디자인도 여기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원된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여 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토피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했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직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비스 페인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시니어 분들도 어느 정도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서는 알고 계실 텐데 그 미리 캠퍼스란 프로그램을 예. 이용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포토피아라는 포토피아도 그렇죠.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게 예, 되고 예, 그다음에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또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이비스 페인트. 이비스 페인트?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그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거. 예. 그 세 가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페토 스튜디오 제페토 스튜디오 있는 깔아서, 것이니까 예. 이제 깔아서 그 세 가지 다운받아서 하는 것인데 처음서부터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PC를 처음부터 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차례차례로 도예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게요, 누구든지 도예식. 따라서 저도 할 처음 수가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예, 일종의 레시피죠. 레시피죠. 지도예요. 레시피. 예, 하나씩 이렇게 그대로 클릭만 해서 가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이 디자인 그 레시피를 유튜브 같은 데에서 올려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좀 어떨까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히 이제 시니어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종이책으로 이렇게 딱딱 한 장씩 넘기면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종이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메타버스 지금 그 제페토에서 이 디자인을 하려면 이 책을 좀 구해야 될 텐데 예. 이 책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책은 아무래도 만든 신인류 연구소 신인류 랩이라고 저희가 출판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신인류 랩.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는 또 저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네. 예.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왜 메타버스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또 사실 전자책을 왜 하게 됐는지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얘기가 살짝 배경으로 깔리면 더 좋을 맞아요. 텐데 네. 전자책을 50권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실 메타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도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진행이 될 수 없으니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급 퍼지게 됐잖아요. 뉴노멀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사실은 전자책을 했던 그 역량에다가 그 다음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이 오기는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근데
벌써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그 세상에 반 이상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우리 생활의 반 이상은. 근데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120세까지 살죠.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재앙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 재앙. 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또 한편에 재앙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대학 다니면서 배운 전공 몇 개로 풀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정년 퇴직해서 나가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뭘 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쥔 것도 없는데 너무 세상이 변했어. 여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힘드니까 그냥 산을 간다든지 사진 찍는다든지 소일로 가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세월이. 30년. 잘못하면 더 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95세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들어오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온 세상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자고 보니 지금 내가 제일 모르는 게 이런 그 메타의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니 혼자서 어려워.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게 됐냐면 그럼 우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도와가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신인류 연구소하고 만들게 된 연결이 좀 되는 거죠. 누가 설명해 주면 쉬우냐 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면 어려운데 짝이 설명해 주면 쉬워요. 그러니까 짝이 서로 고생했던 것들을 그러게요. 예, 사실 나 선생님이 엄청 고생하고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알맹이만 탁 뺏어 먹죠. 왜냐하면 고생은 네가 하고 누리는 건 내가 하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나도 또 다른 사람한테 더 쉽게 전달할 수 맞아. 있으니까. 나비장님이 여왕님이시고 네. 예. 펄펄님은 이제 벌꿀님이시네. 일명 저는 앵벌입니다. 한때는 전자책 할 때 앵벌이로 통했어요. 아, 제대로 표현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앵벌이 신세를 못 벗어나서 좀 이렇게 파트너를 바꾸려고 해도 예. 바꿀 수가 지원자가 없어요, 없고 이제는. 아니, 지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다가가면 다 도망가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앵벌이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제 이제 일신의 이제 파트너를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잘 근데 만났는지 잘 못 만났는지 다 그건 가봐야. 예, 그건 좀 더 네.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지금 두 분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7년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 그 5년 되신 뭐 거지. 5년 됐으면 뭐 어우, 이제 뭐. 손발이 맞을 때가 되지 않나요? 한 20년 근데 정도는- 혹시 결혼하셨죠? 지금 한 35년 사셨을 텐데 잘 맞으세요? 안 맞아요. 예, 로또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안 이제 맞는 한 로또. 25년, 30년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이야기가 좀 이상한 농담이고요. 방향으로 흘러가고 예, 있는데 농담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군 계통에 네.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빠르신 분이고 저는 인문학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말랑하게 하고 소화하기 좋게 하고 쪼개고 이러는 일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음양의 조화가 적절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어쩌다 보니 네. 근데 그게 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또 즐거운 일이. 세상 모든 일은 자기한테도 이득이 돼야 되고 기뻐야 돼요. 시니어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내가 기뻐야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네. 예, 저희가 같이 이제 메타 세상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놀랍잖아요. 나같지 않은 애가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방자한 행동을 하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다른 세상에서 그런 것도 즐겁고 그건 저만 즐겁지 않아요. 아마 경험을 해보시면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한 기쁨을 줘요. 근데 그게 이제 뭐로까지 가면 가치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이 호환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가치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든 단체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신인류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신인류 연구소가 지금 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전자책을 쓰다가 원고가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었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둘이 이제 그 합이 잘 맞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이제 대판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와서 아유, 싸우지 마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이제 주로 어디서 수강생들도 강의하세요? 50플러스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뭐 그걸 계기로 해서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니어, 시니어들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전자책 그런 걸 하는 걸로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대학에서까지도 이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확산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들 모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전자책 강의가 이어져 왔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신인류라는 그 네이밍 뜻도 조금 어렴풋이 짐작은 가죠.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는가 보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장명을 했을 때는 네. 웃기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요. 지금 옆에서 우리 나비사님 보고 계시는데 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이게 궁합이 잘 맞아서 온다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의를 해야 돼요. 생기기는 약간 이렇게 산적같이 이렇게 터프한데 약간 이지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2018년에 저희가 이 모임을 결성할 때 이름을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2018이면 아직 코로나도 오지 않고 그렇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거 팀 이름을 만드는데 신인류 연구소라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딱 뭐가 떠오르세요? 신인류 연구소 하면 오라누탄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원숭이. 제가 그 팀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 신인류 연구소 하나 했고 나 대표야 이러면 왜? 동물원에서 무슨 일 있어? 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신인류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그 펄펄님은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올 줄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2017년, 18년도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12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60을 살고 났는데 또 6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0년 인생 그러니까 한평생 하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60년을 한평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을 가보면 다 60년까지는 다 기록이 있어요. 인생살이가. 예를 들면 이런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나서는 이게 60년이 환갑을 넘으면 뒷방 늙은이로 가야 하는데 계속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호모 사피엔스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60년까지밖에 못 사는 거야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60년이 아니라 120년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기록적으로 이제 한 뉴스로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렇게 60년을 더 살아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은 누구한테 떠들어 볼 수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인류의 새로운 인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지만 60년을 더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다. 그래서 새로운 신인류라고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120세까지 살아가는 처음 세대다. 그래서 신인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0년을 더 잘 정상적으로 잘 걸어가야 이 사회가 더 빛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신인류라는 명칭을 그렇게 신인류 연구소의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 책 출판하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테이너 해서 스토리테이너에는 생활예술 공작소라 해가지고 엽서 쓰기라든지 캘리그라프, 푸드테라피, 포토테라피 뭐 이렇게 쭉 있네요. 네네네. 양초 테라피, 환타지, 작은 정원 꾸미기, 버킷리스트, 화보집 만들기. 이제 아트 스토리테이너 분야가 되겠고요. 신인류 커뮤니티는 이게 이제
50 플러스라든지 행복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하신 건데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각의 멤버들이 전혀 그 전에는 그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혈연이랄지 뭐 학연이랄지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주로 이렇게 이제 강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니어들끼리 만난 사람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서로 그 자기의 장점을 내놓고 같이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해봤고, 예를 들면은 이벤트에도 참석을 해서 어떤 좋은 성과도 나타냈고, 아마 커뮤니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10개 커뮤니티 이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커뮤니티가 어디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해서 상금도 타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막걸리 한 잔도 하고, 그런 이제 재미있는 시절을 보내다가 코로나가 탕 걸리니까 잠시 멈칫해서 그때에 이제 메타버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계기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계기가 됐고, 아마 이제 출판 기념회는 매번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출판 기념회를 한 거는 한 9번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여러 이제 기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했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하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 어떤 기관에서 하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그 참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자책 강의를 하면서 그 글을 출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은 거기에 이제 그 공모전에 가면은 떨어지는데 학생들은 입선하고 장려상하고 우수상 받아갖고 와가지고 저희의 이상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결과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인류 활동이라는 것이 오픈된 시스템이어서 누가 어느 아이템을 갖고더라도 다 흡수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더 이렇게 융합시켜서 더 키울 수 있는 거. 지금도 누구든지 오셔서 자기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공동 강의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올 연초에 네.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메타버스 이게 그 강의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픈했습니다. 다. 그래서 멤버들이 메타버스가 뭐야 해서 저한테 강의 듣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서로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계기가 되는 장소가 이렇게 신인류 모임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 헤비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커뮤니티를 운영을 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계획상에 보니까 신인류 파티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신인류 파티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그 출판 기념회랄지 조그마한 소소한 그 파티는 하는데 매년 한 번씩 했었어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보니까 어떻게 탈퇴도 쉽고 모임 오는 것도 쉽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매년 한 번씩 해가지고 파티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저쪽 양평에 가서 파티를 했었는데 1박 2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거기서 첫눈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서설이어서 너무 좋았었고, 그 전에는 신인류 그 파티를 하면서 아마 이런 그 스페셜 명함 같은 거를 다 멤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명함 하면은 조그마한 명함 해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는데 여기 특징적으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얘기들 아니면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하나를 만들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좀 조그마한 이렇게 그 책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달랍니다. 왜 그러냐면
멤버들이 어떤 참여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야 이거 올해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해. 그게 아니고 네. 그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곧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신일월 파티를 11월 한 28일 월요일하고 화요일인데 29일인데 용문산 휴양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하면서 뭐 가볍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두 MC 분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좋죠. 그래서 네.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보면서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신청은 물론 여기 이제 제가 대표니까 저한테 하십시오. 거기 무슨 홈페이지 같은 게 오픈이 되나요? 예, 이제 제가 혹시 말씀 다 끝나셨어요? 네. 이제 신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 리플렛에 이렇게 요거 파란 리플렛에 보시면 신인류 워크 내일은 내가 만든다. 신인류 브랜드 나 브랜드라 그래서 나를 새롭게 브랜딩한다. 그러니까 일자리 그다음에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거기 요 위에 파란 거 여기 위에 요거 그다음에 신인류 커뮤니티 함께 열어간다. 사실은 저희가 크게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요 세 가지예요. 여기 와서 자기 스스로 내 일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그 만들도록 저희는 도와줘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마 어느 분들을 자꾸 물으셔도 그건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펄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그래. 네. 근데 그 자격증 사실 올 초에도 자격증 했었죠. 예. 그렇죠. 거의 자격증 그 기술 IT에 관한 자격증인데 그걸 따기가 어려운데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죠. 그룹 스터디. 그룹 스터디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모르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같이 신청해서 같이 시험을 보는데 도움까지 줘서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근데 네. 세상에 이런 기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펄펄님을 구세주처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고생은 저도 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누군가가 하도록 직접적으로 해주자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신인류 모임의 하나의 취지이기도 해요. 네. 그들이 시작하는 거 자기 일, 자기 브랜딩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직접적.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서 썼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분은 뭐까지 보내주시냐면요. 자기가 썼던 거, 떨어진 거, 붙은 거 몽땅 싹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뭘 하냐고 참고해서 보시라. 이렇게 썼더니 내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당신은 요렇게 써서 해보세요. 와. 큐넷 같은 거 자격증 시험 보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큐넷. 예. 저희 국가 자격증 같은 거. 국가 자격증. 드론도 그렇고 반려동물 저희가 지도사 그렇고. 이런 것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 혹은 겁이 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도 사실은 요즘은 다 그 그걸로 네. 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해서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메타 세상으로 안내하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본인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 들어와 보니 괜찮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가게. 그게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 오프일 때는 그래도 좀 잘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돼서 비대면이 돼가면서는 커뮤니티가 하기가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더 필요해요. 비대면일 때가. 왜냐면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제일 이제 저희가 진화 중이라고 써놨는데 신인류는 아직도 진화 중이다. 열려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쉽고 들어오는 것도 쉬워. 근데 와서 거기가 자기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같이 나누고 받은 걸 쉐어하고 그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자리가 완벽하게 잡혀 있질 않아요. 회장, 대표 하나 있고 아무도 다 회원이에요. 근데 필요에 따라 나 건강이 안 좋아. 체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그럼 있어요. 저희 모임에. 팔체질 해주시는 분 그것도 무료로 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무료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서로 쉐어를 좀 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으냐 하면 최종적으로는요. 네.
경쟁적으로 살아오는 거 너무 60년 살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쟁해서 돈 벌 일도 별로 없어. 우리는 그냥 자존감 갖고 조금 있는 거 나누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나를 보존하면서 살면 돼. 복지에 의존하고 자손한테 의지 않고 그다음에 조금씩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여하고 그런 정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인류연구소라는 게. 거기에 이제 출판사도 하나 만든 이유가 책들을 많이 내니까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이름으로 낼 수 있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은 어마무시하게 컸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너네 단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너를 살게 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 모두 다 의심해요. 왜? 뭐 때문에? 공짜로 왜 해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도 수익화가 돼야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본인들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전공하고 맞물려서 같이 엮어 네. 가요. 왜냐하면 네. 아날로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은 자기 경험치가 있잖아요. 30년. 그게 디지털 어떤 거하고 만나게 되니까 자기식으로 활용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신인류연구소에서 그렇게 베풀잖아요. 예.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들어와야죠. 연구소 쪽으로. 그게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회비도 없고 뭐 연간에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까지 모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게 되면 내고 없으면 우리가 그냥 있는 돈 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단체예요 아직도.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셔도 아마 돼요. 이제 이번 모임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회비를 걷자고 이 얘기를 여러 하는 번, 분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비 내 가지고 거기 단체 나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지금 이 나이 옛날 젊었을 때하고는 굉장히 사뭇 달라서 서로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네. 회비 없고 여기 그 우리 신인류 그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받은 혜택만큼 페이백을 하면 돼요. 누가 얼마를 내라 어쩌라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얼마를 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우리는 그거는 그 금액 그 고하는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런 거기에다가 어떤 세 가지 조건을 써놓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를 첫 씁니까? 번째 예, 예. 뭐 10만 원, 두 번째 20만 원, 뭐 아 그렇게 상한선, 상한선까지 그것도 딱 아이디어네요. 네, 상중하로 해서 이렇게. 네, 뭐 한 개는 뭐 10,000원, 최하 10,000원, 뭐 10만 원, 아니 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아 근데 최하는 영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최하는 우리는 영원. 없으니까. 저건 네. 저 펄펄님하고 조금 약간 다른데 네. 이분은 그 2020 돈으로 저는 사실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있는 게 공간이 있어. 그럼 공간을 우리 모임할 때 준다든지 또 어떤 사람 자기 재능이 있어. 그래서 그 재능을 우리한테 매번 가르쳐. 뭐 성악을 잘해서 노래를 우리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쳐 준다든지. 그거 사실 배우러 가려면 또 돈을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줄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꼭,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돈으로 내는 게 제일, 그러면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든 재능이든 혹은 또 마음이든 혹은 어때 모임할 때 와서 내 노동이든 그렇게 각자가 좀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 것을 다시 이렇게 환원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돈 10,000원씩 내 이거 그거 그렇죠, 없어도 그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10,000원 냈다고 또 낸 것만큼 또 막 이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좀 성숙한 철든 어른의 형태의 모임을 좀 하고 싶은 너무 이상적이죠? 철든 아니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줌 강의를 무료로 해줬어요. 네.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고마움은 알겠죠 물론. 근데 음.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무료로 재능 기부 해주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이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의사도 영리하고 맨날 쫓기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솔직히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은 많이 줄었죠. 대신 뭐 브루이 또기 1,000원
이렇게 제가 받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내시는 분들 많고 그냥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아는데 줄 줄은 모르는 예, 거죠. 예. 네, 그게 좀 그거는 저희 걱정이에요. 세대들이 학습을 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례가 하나 있냐면 이건 제가 꼭 저도 해보고 싶은 네. 어떤 수의대를 지원하고 싶은 아이디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게 비싸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단 길냥이들한테 가서 밥을 주거나 케어를 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봉사하는 단체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자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쿠션을 줘서 이렇게 그게 네. 돌아가도록. 그러면 자기는 무료로 강의를 하고 그 고양이들한테 자기가 봉사할 시간 없지만 그가 봉사를 해서 혜택을 주고 얘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해주게 하는. 근데 저희가 세대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받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주고 받는 것들이 계산 이외에 뭐 계산을 해서 숫자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은 그런 부분도 같이 배워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좀 거의 경과가 돼서 지금 이제 신인류 연구소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이 있는 게 신인류 파티가 11월 28일서부터 29일까지 예. 용문산 휴양림에서 예정되어 있다. 예. 네.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뭐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저희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검색어를 신인류 연구소 제가 해시태그로 해서 신인류 연구소를 검색을 하면 나오겠네요. 예. 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가 신청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든지 하겠죠. 저희가 네. 밴드가 있어요. 밴드? 예. 혹시 밴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메타버스 그래서 거기 회원이 거기 그 메타버스, 밴드의 예. 이름이 어떻게 되죠?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예, 그럼 예. 검색을 메타버스로 하면 되네요. 예. 그렇게 네, 하면 그럼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서 거기에 자세히 또 거기도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수시로 같고요. 아마 이 방송도 그 메타버스에다 올릴 겁니다. 네네.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여러 그 그룹들끼리 이제 스터디도 하고 협업도 해서 공유를 한다 이런 계획들 가지고 계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 휴먼으로 독립을 하자. 그래서 부메랑 효과를 통해서 공정과 사회에 기여하자. 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좀 이렇게 더욱 확장될 수 있게 이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하여튼 오늘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해주신 펄펄님과 그다음에 나비장님. 저 더 한 가지 더 네,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예. 제가 펄펄님하고 만나서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강의 중에 엔잡너라는 네네, 엔잡너 있죠. 예, 엔잡너. 그러니까 엔잡너라는 말이 이제 엔잡.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그 디지털로 오고 메타 세상으로 가면서 내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됐고 그 역할의 일들이 이제 짭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엔잡너로 가는 그런 그 A from G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그것으로 가는지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리고 해보면 좋아요를 말하지. 그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펄펄님 강의예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강의를 신인류 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어디서 했었냐 하면 그 도심권 50플러스 혹은 또 뭐 50플러스 저희는 다 했어요. 중부 도심권, 영등포, 노원 뭐 되어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전자책 강의도 했고 했는데 그중에 엔잡너를 내놨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누가 다 아냐면 젊은 친구가 아는데 우리는 누구를 강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시니어 세대. 그러게요. 그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엔잡너 강의를 개인 강좌로 띄워서 뭐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해보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게 우선은 자기 프로필을 다시 정의하실 수 맞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막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되실 거예요. 네.
그걸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했던 샘플을 다 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써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또 정리하고 어떻게 자기 경력들을 다시 찾아서 그걸 자격증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는 저는 1막이 끝나서 2막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면 그냥 필수처럼 한 번쯤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다 올려서 무료 네. 강좌처럼 해서 누구나 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내 그 필터링이 돼요. 내 경력 필터링이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력서를 써보니까 이력서 양식에 빈칸이 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자격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워딩이 뭐냐면은 이거는 불합격도 경력이다. 그렇죠. 불합격을 해봐야 왜 불합격을 한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는 불합격될 나이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네. 제일 처음에 불합격이 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는 젊었을 때 직장에 다닐 때 우리 같이 50대, 60대 오면은 그 쓰레기통에 다 넣었어요. 네. 자기가 한 짓거리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불합격되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계속 업그레이드. 저는 지금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시험을 2개를 더 봐야 해요. 어떤 시험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미 제가 익혀왔던 것인데 그거를 몰라서 못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네? 그러면 시험 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력서를 내면 초창기와 같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한번 인터뷰하러 오라고는 해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 하면 또 인터뷰에서 또 떨어지죠. 염색을 해야죠. 그런데 인터뷰 했을 때도 네.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마지막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떨어진 겁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거는 떨어진 거예요. 시니어들한테 건강 물어보면은 나이 차이 나서 너하고 같이 근무 못하겠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금도 건강 괜찮은데 그걸 건강을 또 물어보는 거는 그 얘기니까.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사례를 주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행수님도 지금 엔잡러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엔잡러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우리 신인류로 시니어분들이 네, 신인류는 기존에 뭐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했던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무너졌고 없어졌죠. 또 요즘 젊은이들도 어느 한 직장에 얽매여서 출퇴근을 하고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엔잡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맞아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뭐 나와서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직업을 전전한다는 표현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대세가 엔잡러다. 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네, 그런 그 면에서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나요? 저희들은 그 사무실도 고려를 많이 했었어요. 어쩌 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짐이 될 뿐이에요.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요즘은 조그만 공간은 있어요. 스튜디오 저희가, 같은 거 요즘은 예, 그 여기저기 저희 다니면서 만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조그만 공간을 예,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좋은 카페나 좋은 장소에서 만나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어차피 얼굴 보는 길에 밥도 먹고 좋은 거 네. 가보고 싶고. 네. 맞아요. 예. 그럼 지역은 서울이신 거죠? 예, 송파에 있습니다. 네네. 예. 서울에서 미팅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락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자, 다음에 또 한 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면은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고, 11월 28일, 29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조만간에 이제 그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많은 그 참여를 해서 독특한 이러한 체험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 잘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좀 이해하려면 네. 지금 우리 그 책을 발간해 내신 이 매뉴얼을 안내를 좀 해서 하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미리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포토피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가 또 이비스 페인트? 이비스 페인트를 통해서 요 아이템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책을 보고 실제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참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더 불러주시면 요 콘텐츠 말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엔잡너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예. 어른도 처음 하는 거는 다 쫄려요. 근데 적절합니다. 쫄지 마시고 문이 열려 있어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신인류 연구소로 방문해 주세요. 아이고,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네, 썬백쇼 매주 목요일 밤 9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뒷설 낭독 협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인류 연구소 오늘 두 분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성님, 우리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제 출발하셔야겠죠. 시니어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